이번에 미국에서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 국가안보 전략을 통해서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중국 견제에 최대한 집중한다고 밝힌 건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현재 시각으로 12월 5일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 경제, 군사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백악관이 주도해서 작성하는데요. 향후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구사할 외교, 안보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최상의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만 봐도 앞으로 미국이 어떤 흐름으로 나아갈지를 대강 엿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좀 충격적인 내용이 꽤 많이 나오곤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미국 우선주의라는 단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중국과의 경쟁을 핵심 축으로 삼고 동맹에 대한 방위 책임 확대를 강조한 것인데요.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의 최우선적 목표는 바로 대만을 둘러싼 군사 충돌 억제였습니다. 대만 해역 긴장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명시했는데요. 기존 미국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며 대만 방어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였습니다. 당장 중국 견제의 최우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만 19번 언급되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잔뜩 적혀 있었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게 미국의 자산을 100% 활용해서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국과 일본이 분담 확대를 하면서 대만 분쟁을 억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중점을 두고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적혀있죠. 특히나 집단 방어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도 적혀 있었는데요. 집단 방어란 특정 동맹 한 곳이 공격받으면 모든 동맹이 함께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안보 개념입니다. 나토가 딱 이러한 원칙을 삼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으니 만약 대만 침공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한국에 대해 직접적인 참전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제1도련선이 중요한데요. 사실 이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미국이 이전에 에치스 라인처럼 제2도련선까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을 완전히 끝냈는데요. 다행히도 미국은 일본 규슈 남부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해상 방어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잠재적 적대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교역로 중 하나의 통행료 체계를 부과하거나 더 나쁘게 그 바닷길을 마음대로 닫았다가 다시 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적시한 것인데요. 이는 남중국해를 보며 이렇게 적은 건데요.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일본을 비롯한 모든 국가와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요. 미국의 아틀라스처럼 전세계 질서를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다며 미국이 부유하고 발전된 수십 개 동맹국과 함께하고 있고 이들 국가가 각자 지역에 대한 1차 책임을 맡고 공동 방위를 위해 훨씬 더 많이 이바지하게 해야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미 우선주의를 달성하는 수단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이자 무기인 상호 관세를 중심에 둔 경제 외교를 내세웠습니다. 또 중남미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공식화하기도 했죠. 흥미롭게도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때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총 17번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죠.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 기조가 천명된 것과는 달리 북한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서 눈여겨볼 만한 지점입니다. 많은 언론 매체에서 밝히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우선순위가 하락하고 대중견제가 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적혀있는 아시아 파트 대부분은 중국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는 유럽을 욕하는 내용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나 유럽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면서요.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들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당장 보고서의 내용을 좀 보면요. 유럽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이민 정책이 유럽 국가들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럽 전역에서 뜻을 같이 하는 애국적인 정당을 지원해 일부 나토 회원국이 비유럽인이 다수가 되는 미래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죠. 이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는요. 유럽의 위대함 제고라는 파트를 통하여 유럽 국가들을 비판하는데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요. 구체적인 정당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나와있는 애국적 유럽 정당은 영국 개혁당이나 독일을 위한 대안 등 강한 우익 성향의 유럽 신생 정당들을 가리킨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유럽의회 대미관계위원장인 브란도 베니페이 의원은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문구로 가득 차 있다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미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점차 손을 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이 2027년까지 나토의 재래식 방위 역량 대부분을 유럽에 직접 책임지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미 전쟁부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유럽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미 전쟁부는 2027년까지 유럽이 시한을 맞추지 못하면 미국은 나토의 군사계획, 병력 조정 등 일부 방위 조율 체계에서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사실상 미국이 유럽의 방위
여기는 이제 유럽이 맡으라고 통보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유럽이 지금 재무장을 하고는 있지만 현실은 게임이 아니라서 재무장을 완전히 끝내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럽 측은 2027년까지 재래식 방위를 온전히 맞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재래식 전력 운용의 주체가 미국이 아니라 유럽으로 넘어가면요, 미국이 주도해온 동맹 질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신고립주의에 들어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부분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의 방위비를 더 증가시켜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동맹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강조했죠. 당장 아시아 파트에서도요, 미국은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군대를 구축할 것이지만 미군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동맹국들은 집단 방어를 위해 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겨냥해서도 이 부분이 살짝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도련선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의 미군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 확대, 자체 방위비 증액, 그리고 무엇보다 침략 억제 역량 강화에 대한 투자를 촉구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트럼프 행정부 기간 내내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방위비 증액 부담을 더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대해서요, 미국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공한 국가로 남도록 하고 지구상 자유의 본거지로 남도록 하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자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년 동안 여러 차원에서 국력을 키워 미국을 더 안전하고 부유하고 자유롭고 위대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죠. 지금 공개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은 전후 80년 동안 유지되었던 세계 패권 구조가 뒤흔들리는 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세계 경찰이라는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것은 국제 질서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 권력 지형이 다극화로 진입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모든 지역을 관리하던 시대가 끝나면서 지역별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태평양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견제하면서 부딪히는 양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고, 인도양에서는 미국, 인도, 호주가 중국의 해상 통로 장악을 견제하는 연합 구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안보 책임을 미국이 떠안지 않겠다는 선언 이후 자체 방위 능력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독일, 프랑스 중심의 독자적 군사 블록을 고민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질서가 모든 지역을 지배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각 권역이 서로 다른 세력판으로 나뉘어 움직이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이 이 모든 판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다는 계산에 따라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나머지 지역은 각각의 동맹이 책임을 더 지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상 패권 분절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태평양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억제하려는 미국, 일본, 한국의 축이 만들어지고, 인도양에서는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대응하는 인도 중심의 안보 체계가 강화되며, 유럽 해역에서는 러시아의 활동에 맞서는 유럽 자체 방위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전 세계를 단일 네트워크로 묶던 기존 시스템이 느슨해지면서 충돌 위험은 오히려 지역별로 더 높아질 수 있고 새로운 강대국 간 경쟁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관계는 지역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서로 다른 강대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복잡한 권력 지형으로 이동하게 되며 세계가 그동안 익숙했던 안정적인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